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매주마다 이제 제가 시장에 그리고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가장 먼저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2,500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오히려 밀릴 수가 있고 돌파가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아쉽게도 분명히 2,500선을 잠시 넘어섰지만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으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내일 혹은 이번 주에 2,5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지 혹은 아래로다가 밀리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방향을 잡을지 결정이 나는 만큼 이번 주 시장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아직은 좀 약한 흐름이라서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이슈와 주목해야 될 업종과 테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업종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 하원 의원들이 2025년 국방수권법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예산 지속 결의안에 다시 생물보안법을 포함해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 추진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수출 제한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기술을 갖다가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제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건강 정보와 유전 데이터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 기업을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국내 CDMO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런 만큼 세계 3대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위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인 만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이라든가 ST팜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종목들의 위치와 흐름,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조금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테마는 동해안 시추 산업인 대왕고래 관련 테마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계엄령 이후에 탄핵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현 정부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 관련 테마주들 역시도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왕고래 산업이 정부 정책이 아니다. 그냥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해당 석유공사에서 직접적으로 1,000억에 가까운 시추 공사비를 본인들이 마련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해당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좀 시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정부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워낙 큰 규모, 특히나 140억 배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추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14년 사용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시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만큼 주가가 바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차트와 앞으로 향후 전망 같이 알아볼 텐데요. 저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의 바이오 관련된 이제 정책 변경에 의한 수혜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아무래도 세계 3대 이제 바이오 생산 위탁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2위, 세계 2위의 위탁 생산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중국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직접적으로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연 매출이 4조 원까지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성이 예상이 되는 회사이고, 아무래도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100만 원도 돌파하고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로 등극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근처인 99만 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다시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내에 100만 원까지도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저항대인 110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이제 역사적 고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갱신하려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95만 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10만 원 부근 재돌파하는지 여부 판단해서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추가적 상승이 나올 때 대량 거래량, 거래 대금을 포함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해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95만 원 부근을 이탈하는지 혹은 100만 원 부근을 재돌파하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올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 110만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수급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 이제 좀 바이오 쪽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갖다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기업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도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거래량이 보시면은 앞전 거래량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급이 약하다. 다만 21만 원 부근을 재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25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위치이고 흐름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을 길게 받았거든요. 다시금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다. 물론 최근 이제 뭐 탄핵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4차 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역시도 그중에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가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16만 원 잡고 보시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탈 안 하면 좀 들고 가셨다가 최소한 한 24, 5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역시나 관련주죠. ST팜이라는 종목인데요. ST팜 같은 경우는 동학 그룹 이제 그 제약바이오 회사 관련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조정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
중국 제약바이오 회사를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함께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대장주가 항상 더 크게 가고 조정을 받아도 적게 받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셀트리온에 주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그 두 종목이 움직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후속주로 ST팜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추세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5,000원 부근 지지 꼭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 이탈하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11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단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11만 원 1차 목표가로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테마 대왕고래 관련된 시추 관련된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의 성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테마가 수급이 붙을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대왕고래 시추 산업 관련돼서 이슈가 불거진 6월 달에 엄청난 이제 저점 2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까지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갭을 띄운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 3만 1,000원 부근까지 만약 이탈이 나오게 되면 다시 2만 원대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시추 산업이 시추 예정일이 20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주 중에 한 번쯤은 움직임이 잠깐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36,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해당 종목은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추세를 갖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점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갭을 띄우면서 하락이 나왔죠. 저희 천국의 계단 기법 같은 경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다가 눌린 구간에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 역시도 갭을 띄운 하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주들은 길게 보진 마시고요. 좀 짧은 단기적 관점으로 31,000원 부근 지지 받으면은 짧게 한 35,000원 정도의 수익 실현한다라는 목표로다가 진행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좀 더 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만 원 부근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만큼 4만 원을 돌파하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지금 현재에서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광물 자원 관련돼서 역시나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추세가 하락으로 아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36,000원 부근 지지 확인 꼭 하시고 그다음 짧게 한 42,000원까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이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다가 한번 돌아선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정받으면은 3만 원 혹은 2만 원대까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3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가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테마와 해당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현재 위치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시장의 대장주가 어떤 게 있는지 잡기 위해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지난주에 한번 진행을 했던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솔직히 하락 추세 중인 종목을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세를 타는 방향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나 일정 테마에서도 대장주들만이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장 대장주, 특히나 해당 테마들의 대장주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폭등의 법칙인 대장주만을 노리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이 어떤 거냐라는 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의 주도주와 추세 주도주의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상승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따라서 매매를 하는 기법이다. 그런 만큼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물론 폭락장에서도 폭등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 상승을 이용해서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 천국의 계단 기법이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갭이라는 거는 전일 종가와 오늘의 시초가가 중간에 이런 공간이 발생하는 걸 갭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갖다가 눈으로 일단 먼저 차트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어떻게 이런 공간을 띄우면서 전일 종가와 그다음에 당일 시초가 이 부분을 이제 갭을 띄우면서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보통의 이런 갭을 띄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붙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앞선 매물들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성으로는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항상 매물대라던가 지지선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매물대라는 거는 앞서서 이렇게 막 상승했던 종목, 특히나 이런 종목이 2년, 3년 많이 이제 다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앞서서 고점에 물렸던 물량들이 다시 상승할 때 본인의 매수가 혹은 그 아래 부근에서 물량을 던지거든요. 이런 그 물량이 나오는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게 52주 최고점인데 해당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상장 이래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 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 나온다. 자, 마지막 특징으로는 상승 끝부분에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마지막에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어떤 이제 세력들이 본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서 거기에 물량을 던지고 그런 만큼 뭐 장대 음봉이라든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해당 차트 같은 경우는 고려 아연입니다. 몇십만 원 하던 종목이 240만 원,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물론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아연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대 항봉과 거래량을 포함한 상승이 나올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 앞서서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장대 음봉과 꼬리를 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세 가지 특징만 알면
실전 매매 투자에 천국의 계단 기법을 적용하시기 편합니다. 매도 타이밍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은 어떤 이제 것만 알면 되냐? 딱 세 가지만 알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가장 먼저 52주 최고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52주 최고가를 갭을 띄워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힘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매물대를 다 뛰어넘는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다시 한번 넘어서야 된다. 그런 만큼 매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갑니다. 스윙이라든가 중장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을 생명선이라고도 부르는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요. 물론 살짝 이탈 나왔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장주들은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간다. 또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배 이상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 산다라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사려고 하면은 당연히 수급, 돈이 들어온 종목을 사야겠죠. 그런 만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한 52주 최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추세를 21선을 지지받으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실전에서 해당 천국의 계단 기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탄핵 이슈라든가 있다 보니까 윤 대통령과 반대 이제 야당 쪽에 이제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동신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게 52주 1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위치거든요. 요 위치에서 계속해서 종목이 조정을 받고 흘러내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어땠어요? 점 상한가, 그다음에 상한가를 2번이나 갔는데 그 다음에 요 위치만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왔죠.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이제 52주를 돌파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 이렇게 조정 이후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래 대금이 최소한 2배 이상은 나왔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최소한 여기에서 못해도 한 40~50%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다 갔으니까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봉 LS라는 종목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앞서서 이제 위고비 관련,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펩트론과 두 이제 대장이었는데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어떻게 돌파했죠. 근데 어떻게 돌파했어요?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위치 16,000원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냐 하거든요. 자, 이후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조정을 받았는데 52주 최고점을 다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끌어올려지면서 여기 위치는 지켰거든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80% 이상 이렇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을 어느 정도 다 이제 소화하고 갔기 때문에 해당 위치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지 라인으로 변경하는 만큼 충분히 오히려 안정적,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조정도 적게 받고 상승이 나오면 크게 상승이 나온다. 자, 신성델타테크 역시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였는데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도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장주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8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아도 이 위치를 지지받으면서 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다음번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3만 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1000% 이상. 그래서 30만 원. 이때 당시에 뭐 100만 원이 당연히 넘어갔죠. 이제 뭐 액면 분할 이후에 조정가인데 그런 해당 종목이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갔는지 그런 만큼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는 다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대장주, 주도주가 해당 기법에는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뭐 나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먹을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 혹은 이게 천국의 계단 기법인지 아닌지 나중 돼서 알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주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서 나는 뭐 수익을 낼 거야.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 트렌드와 맞지 않는 종목을 들고서 나는 뭐 마이너스 30%, 50% 이거 결국은 안 팔면은 손해가 아니고 수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고 재투자하면서 복리를 즐길 수 있는 투자법이거든요. 그런 만큼 자산이 빠르게 늘 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처럼 3년, 5년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이 어떻게 해서 복리로다가 느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될까요?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1000만 원이 2배, 2000만 원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70일입니다. 그럼 70일이라는 거는 2달하고 조금 더 걸리는 거잖아요. 2달하고 조금 넘는, 그러니까 쉽게 3개월이라고 치더라도 1000만 원이 2배로 느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매일 1%씩 수익이 났을 때. 자, 그러면은 매일 3%씩 수익이 나면은 얼마나 걸리느냐? 24일이 걸립니다. 24일이면 2배로 내 자본이 1억이 나면 2억까지 만드는데 이렇게 24일이란 기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 여기에 더해서 1000만 원 1%씩 1년 동안 수익이 나면 얼마냐? 3억 7,780만 원입니다. 물론 뭐 단기든 뭐 스윙이든 중요한 거는 매일 1%씩 수익 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손절도 나가고 하겠죠. 하지만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나는 게 중요하고 1년에 100% 나는 이게 100%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2배 가는 것까지 기다릴 거야 하고 1년, 2년, 3년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봐야 1년에 100% 수익 나면 그냥 100%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수익인데 그것보다는 매일 1%씩 수익이 1년 동안 난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1000만 원으로도 3억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그런 만큼 한 종목 갖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주식은 그렇게 투자해야지만 자산이 빠르게 불어난다라는 점 참고해서 꼭 봐주셔야 되고요. 자, 나는 1%씩 매일 수익 나기 어려워. 어렵다라고 하시고 그거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쉽게 제가 지난주 방송, 월요일 방송에 아톤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공략해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교육방에서 제가 아톤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매수 가능, 진입 가능 구간입니다. 5,000원 이하에서 스윙주로도 보고 타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도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3일 날 해당 종목 아톤이라는 종목 최소 4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방송에서도 공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만큼 방송 돌려보시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시고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받아보셨거든요. 자, 중요한 거. 저는 아톤 45% 물론 시간이 조금 걸렸죠.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걸려서 45%인데 나쁘지 않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보시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엑스게이트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오전장에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드렸고 얼마? 80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000원 아래에서는 진입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나서 오늘 한 27%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못해도 뭐 10에서 20%까지는 수익이 냈겠죠. 자,
이렇게 매일 아침에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공략해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공략 종목으로 다 내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 오시면 매일 오전에 진행하는 이제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단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공략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는 방법 저랑 함께 라이브 교육 방송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받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청구의 계단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전에는 뭐 깃발 매매 기법 여러 가지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기법들이 적용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청구의 계단 기법에 적용 가능한 종목 안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톤과 함께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공략해드렸던 종목인데 중요한 건 오늘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은 나왔어요. 한 3%에서 5% 정도 상승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장 조정을 받으면서 해당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랩이 어떤 기업이냐? 가장 먼저 일단 안철수가 이제 만든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테마주로 움직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탄핵 이슈 이후에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안랩은 V3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인데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넷 보안 평가에서도 종합점수가 만점을 받으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인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라든가 역시나 뒤에서 보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웨이트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에서 우수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이 양자 컴퓨터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잖아요. KT와 협력을 맺어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모유를 체결하고 업무 협약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만큼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뭐 AI 관련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여러 가지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해당 종목 역시도 정치 테마주로 워낙 이제 수급을 받아서 그렇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재무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21년도에 2천억 수준에서 그다음에 22년도에 한 10% 정도 매출이 늘고 수익성 역시도 물론 이제 중간에는 수익성은 조금 약화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수익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보율 역시도 5,000%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회사에 돈이 많은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이 많다라는 건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여기에 더해서 PBR 역시도 평균적으로 해당 업종의 PBR이 3에서 5배 정도 수준이면은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도 2배 수준에 머무르는 저평가 중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 분석은 어떤 종목을 고르든 무조건 필요한데요. 이런 기본적 분석 혼자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기본적 분석과 위치는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재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검정색 선이 있잖아요. 52주 최고점이거든요.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최근 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안철수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도 엄청 나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상승을 나왔는데 일정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깃발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천국의 계단 기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깃발 매매 기법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 대금이 전 대비해서 5배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온 종목, 그다음에 일정 구간에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만큼 천국의 계단 기법, 그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깃발 매매 기법에 모두 적용이 되는 정말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75,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와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서만 매수하셨으면 여러 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 기법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돌파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상승 초입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하는 첫 이제 스타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89,000원 보고 진행하시고 손절가 7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1차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종목도 10만 원 이상 갔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랩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들고 나온 종목인데 화성밸브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주 중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게 3일 전 뉴스인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는 잠시 뒤에 볼 텐데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고 있고요. 전체 이제 상장 주식의 한 4%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도 대왕고래 계속해서 찾는다라고 하고 20일 날 첫 굴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굴착 이후에 재료 소멸로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한 번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이 이제 좀 단기적 저점에 위치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무는 어떻냐? 이게 비록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매년 700억, 800억, 900억 이렇게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수익성 역시도 20억, 30억 그리고 작년에는 80억으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론 PBR은 낮진 않지만 유보율 자체가 이런 작은 기업에서도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작지만 충분히 강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가스 밸브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로다가 대왕고래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얼마나 괜찮은 매력적인 위치냐라고 하면은 앞서서 보면은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대왕고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위치가 이때 상한가를 띄우면서 갭으로다가 띄웠던 위치가 어디냐면은 52주 최고점이고 지금 역시도 52주 최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오늘장 잠시 뭐 한 3%, 5% 상승이 나오다가 빠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52주 최고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한 이후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52주 최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52주 최고점이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6,500원 여기를 돌파는 하고 지지를 받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6,500원 손절가 잡고 충분히 진입을 노려볼 만한 위치고요. 조정이 나와도 여기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상승이 나오면 최소한도 뭐 10,000원 혹은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일단 매수
타점은 오늘 종가 부근 근처죠. 한 7,800원 이하로다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단기 저항대인 10,000원 부근, 심리적 저항대이거든요. 그런 만큼 9,5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6,700원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6,500원 부근까지는 괜찮은데 해당 위치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면은 추세가 52주 최고점을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소형주나 중형주 이런 건 아니고 대형주입니다. 시가치총 1조 원 이상의 좀 대형주인데 그럼 왜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놨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이 뭐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나와도 급등인데 이런 이제 시총 1조 원 이상의 종목이 20%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다. 상한가 조금 못 미쳐가지고 좀 밀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돈과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장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교육방에서는 이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스윙주 정도로 보고서 충분히 진입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뭐 10배, 20배 이상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들이 해당 그룹주들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특히나 뭐 정부가 바뀐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관련주입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게임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금 뭐 신작으로다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권 안에 진입을 했고 올해 그리고 뭐 내년까지 해서 굉장히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하고 뭐 극찬을 했다라고 하는 그만큼 흥행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게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재무 역시도 보시면은 자,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게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 앞서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 정부에서는 게임 관련된 업체들을 좀 제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NC소프트, 뭐 넷마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이제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게임주들이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이고 여기에 더해서 유보율이 10,00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나 뭐 대기업 그룹주이기도 하지만 돈이 회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상승을 갖다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게임주 계속해서 하락 나왔잖아요.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 거의 끝 안 보이는 이 바닥에서 이제 수급 대량 거래량이 나온 종목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조정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현 위치에서 최소한 2배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반등 초입 부분일 수가 있고 혹시나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못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19,000원 뭐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교육방에선 이미 사인을 드렸고 요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22,000원.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10% 정도는 단기적 관점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2차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반만 올라가도 2배 부근인 한 38,000원,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항상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조정 반복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그런 만큼 시간은 분명히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뭐 몇 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겠지만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스윙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손절가 17,500원 잡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손절가가 꼭 필요하냐면 해당 종목에 아무리 좀 큰 조정을 받고 흘러내렸던 종목이 다시 거래량을 포함한 상승이 나왔지만 항상 만약에 전저점을 깨게 되면은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든지 한번 하락 추세를 탔던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고 긴 조정 정말 1년 이상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긴 조정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한번 상승하는 척하다가 다시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진짜 현재 위치에서도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손절가는 잡고 보셔야 되고요. 추세를 이탈한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쳐야 됩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게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 발매된 대작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게임은 아니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도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뭐 과거에 디아블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게임들 많았잖아요. 이런 정말 대작 게임이 될 수 있는 해당 게임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히든 종목들, 급등 나왔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 깃발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이 종목, 저랑 같이 이제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매수가, 매도가는 물론이고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는 주식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